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금 채권이 어쩌면 2022년을 지배할 수 있다. 비트코인과 금 채권이 지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식이 떡락을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블룸버그 통신의 원자재 전문 기자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머리도 좀 띵띵하고 2, 3일 정도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아서 그럴까요? XRP가 떡상을 해버려야 저나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 건데 그러지도 않고, 어쨌든 저는 매일 이렇게 좋아요 개수를 보고 감동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 분석가의 생각과 저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제쯤 그런 시그널들이 올까요? 분명히 주식과 디커플링이 돼서 한 놈은 자빠지고 다른 한 놈은 볼깡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는 거의 3년여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달러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마구잡이로 돈들을 찍어냈죠. 이제 점점 그 후폭풍이 전 세계 경제를 휘감아 들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 인플레이션율이 9%까지 치솟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틀림없이 지금은 통제 불능 상태다. 주식시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나스닥에서 7조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으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7조 달러면 거의 8천조 가까이 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블룸버그 수석 분석가 마이크 맥런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친다면 결국 비트코인 금 채권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지배할 수밖에 없다. 한 놈은 하락을 하게 되면 다른 한 놈은 분명히 치솟을 것이다.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거품은 오히려 암호화폐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된 주식에 쌓여 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엄청난 거품을 안고 있다. 이것도 제 생각이고요. 다들 암호화폐에 거품이 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암호화폐에 무슨 거품이 끼어 있겠습니까? 기득권층들이 그들의 자리를, 그들의 권위를 빼앗기기 싫으니 그냥 그들이 만든 허구의 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번창하는 세계 경제에서 번성을 했다. 2020년 초 코로나로 인해서 돈의 유통이 수조 달러 초과 되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로 유입이 되었다. 전 세계 화폐 공급이 엄청나게 증대됐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위험 부담 투자에 비해 확고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 안전 투자, 안전 자산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 분석가가 봤을 때는 자리를 딱 잡고 확고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클런은 1년 안에, 제가 어제 그제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가장 무서운 디플레이션이 찾아올 수 있다. 결국 디플레이션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석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년 안에 더 큰 위험은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금이 가까운 장래에 엄청난 상승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라고 하는 모든 인플루언서는 결국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못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른다, 비트코인은 괜찮다,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은 결국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 매수하지 않은 사람과 매수를 한 사람들도 거의 반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6명이었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상하이 봉쇄령이 곧 끝날 것 같은데, 상하이 봉쇄령이 완전 해제가 되게 되면 그때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약간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최근 굉장히 말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화폐인가, 비트코인이 화폐이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이 갑자기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화폐이다. 또 다른 일부는 화폐가 될 수 없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죠. 분명히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철학대로 비트코인이 쓰인다면 절대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누군가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사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더 빠르게 처리해준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 된다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했던 그런 사이클은 아니죠. 중재자 없는 거래를 원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분명히. 그리고 비트코인 결제를 위해서 중재자가 낀다면 수많은 장점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백서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화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겠죠. 절대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화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코인은 XRP 리플밖에 없어요. 디지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결국 XRP 리플이 최상위층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게 될 겁니다. 억만장자 레기 달리오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블록체인은 아주 훌륭하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자. 그게 맞다. 화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은 압박을 생성하는 공급 및 수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압박을 생성하는 공급 및 수요. 사람들은 결제를 위해서 단 1분도 기다리지 못하는데 커피를 사러 갔는데 1분 이상 결제가 되지 않아도 사람들은 신경질이 나는데 10분에 하나씩 생성되는 블록 안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되는 모든 거래를 그 안에 담지도 못할 뿐더러 거래가 많아지면 대기 거래, 지연 거래가 많아진다. 공급 및 수요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냥 상징성을 의미하는 골드가 맞다. 화폐가 될 수 없다. 정답이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토시 나카모토 또한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보기 싫어하는 비트코인 백서를 한번 봐볼까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백서에 비트코인을 어떻게 설명을 해놨는지 한번 잠깐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초록 부분입니다. 초록 부분. 요약본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논문의 요약을 이렇게 먼저 써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지불이란 말도 나오고 타임스탬프 이야기도 나오죠. 작업증명 이야기도 나오고 이중지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목에 써져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 백서도 성경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도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 사람의 해석 따로 또 이 사람의 해석 따로.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백서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백서의 해석,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은 결국 이 제목에 모든 게 써져 있어요.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화폐라면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이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냥 개인 간 전자화폐라고 했겠죠. P2P electronic cash. 그런데 시스템을 붙였잖아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라가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화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캐시에서 끝냈겠죠. 시스템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겠죠.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이란 거죠. 그리고 초록 부분의 첫 문장, 순수한 P2P. 순수한, 참 이게 purely. 백서를 쓰면서 초록 부분의 첫 문장을 순수한, 이 순수한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함이에요. 신뢰 기관이 필요 없는, 어떤 중재자, 중개인도 없는 순수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순수한 P2P 방식의 전자화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 지불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직접 보낼 수 있게 해준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그냥 순수한 개인 대 개인의 디지털 안에서의 거래를 해라. 더 이상 제3자에 의존하지 마라. 어쨌든 비트코인이 나온 시점은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내고 난 다음에 탄생을 한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은행의 염증을 느꼈겠죠. 정부에 실망을 많이 했었던 거겠죠. 무능한 그들에게 당신들의 자산을 맡기지 말고 순수하게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겠다가 맞죠. 비트코인 백서를 조금씩 이해하고 한 번씩 보다 보면은 정말 2009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2022년에 일어날 일들을 잘 예측을 했는지 참 어쩔 때는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그냥 화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화폐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냥 전자화폐로 끝냈겠죠.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니까 이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다른 형태로 충분히 활용을 하면 좋을 거다가 맞겠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초당 이루어지는, 분당 이루어지는 전 세계 모든 거래를 어떻게 얘가 처리를 하냐고요. 1MB짜리 이 작은 데이터 쪼가리 하나가, 그리고 6컴펌 하나의 블록이 생성이 되고 그 블록이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시간이 60분이 걸리는데 6개의 블록이 생성이 돼야 여러분들이 60분 전에 했던 그 블록에 대한 거래를 인정을 받는데 화폐가 될 수 없다죠. 그런데 충분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 없는 그냥 순수한 P2P 거래를 해주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란 얘기죠. 지금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필요로 한다면 주요 장점들이 사라지고 만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필요로 한다면 비트코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서 중간에서 에스크로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게 있으면 굳이 비트코인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냥 비자 카드 쓰면 되지, 마스터 카드 쓰면 되지, 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냐고요. 중재자가 있는 거래를 할 거면서.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백서는 여기까지만 보시고, 제가 비트코인 백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약간 요거를 같이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한 번씩 조금씩 영상 안에서 설명을 한 번씩 해드릴게요. 더 하면 아침부터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은 그냥 금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를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약간 견주어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분도 지금 비트코인 백서를 며칠 동안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죠?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다. peer-to-peer electronic cash가 아니라 캐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도 시스템이요, 시스템.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가져와서 내 거를 만들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형태대로 움직이면 좋겠다.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장착을 해서 내가 그냥 사용하면 되겠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비트코인 코딩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그 안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코딩만 입력을 한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봐. 그러면 굉장히 편리할 거야. 가 맞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번 세계 경제 포럼에서 브래디 갈링 하우스가 연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에 굉장히 친화적인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러시아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블록체인에 친화적인 조지아는 리플을 환영한다. 따라서 대규모 XRP 채택이 임박할 수 있음. 리플의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요번 스위스 다보스 포럼 방문 중
조지아 총리와 부총리와 함께 블록체인 및 규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 작은 국가는 핀테크 허브가 되기를 열망을 한다. 그리고 조지아 총리는 조지아의 기업 서비스 센터 개설을 고려하도록 요청을 했고, 조지아가 암호화폐 성장에 유리한 시장 조건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조지아는 이미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했고, 법안은 승인을 위해 의회에 보내기 전에 주주들과 논의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아는 블록체인 기술의 선두주자로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공공행정 영역, 특히 비용이 30% 절감되는 토지 등록 프로세스에 통합된 국가이다. 이제 리플이 굳이 영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미 정부 기관과 소송 중에 있는 암호화폐 회사를 상대로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빵형 브레드 관련 하우스는 한 건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